오늘 9월 13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그 2학기 두 번째 챕터, 챕터 16이에요. 챕터 16은 지난 챕터 15에서 배웠던 벤젠, 벤젠의 이제 케미스트리, 그리고 그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크게는 여기는 이제 일렉트로필릭이라고만 제목이 있지만 두 가지의 그 반응 형태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두 번째는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공부를 하게 되고, 단순히 그 반응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로마틱 링에 그 치환기가 있을 때 그 치환기가 과연 이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을 정대를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치환기가 치환이 되어서 들어가는 아로마틱 링의 위치를 또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치환기의 영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챕터 16은 일단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앞에 공부했던 15보다 좀 많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 사전에 예습이 되면 더 좋겠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그 복습을 통해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단순히 암기를 하고 이런 것으로서는 상당히 그 학습 효과에 대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집중력 있는 그런 수업 태도가 필요한 게, 물론 다른 챕터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챕터 16은 유기 오게닉 리액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첫 번째 일렉트로필릭이에요. 자,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이기 때문에 아로마틱 그룹이 뉴클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하고 누구와 반응을 하느냐.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벤젠이라는 그 아로마틱 그룹의 반응을 보고 있고, 일렉트로필릭이기 때문에 일렉트로파일과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제일 밑에 이제 벤젠의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그 중간체 세 가지 레조넌스 펌이 있고, 요거를 이제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 일렉트로파일이 있죠. Br 플러스 페릭 브로마이드, 테트라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이렇게 컴플렉스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Br 플러스가 일렉트로파일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컴플렉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Br2 브롬과 촉매, 페릭 브로마이드라는 이 촉매를 쓰게 되면 Br 한쪽은 델타 플러스에 가까운 플러스예요. 그리고 Br 마이너스는 그 델타 마이너스에 가까운 페릭 테트라브로마이드, 이런 형태로 컴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촉매 페릭 브로마이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일렉트로파일, 실질적인 일렉트로파일은 Br 브로모 캐타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할로게네이션이 그 소개가 될 텐데, 첫 번째 브로미네이션이에요. 자, 아로마틱 링, 여기서는 벤젠이죠. 아로마틱 링이 누구랑 반응을 하느냐? 일렉트로파일, 즉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Br 플러스와 반응을 통해서 아로마틱 링에 있는 수소, 하이드로젠 하나를 치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입니다. 그런 개념을 소개를 했고요. 요거는 1학기 때 공부했던 알켄의 에디션 반응하고 상당수는 비슷해요. 동일하진 않지만 꽤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두 개의 반응성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인 경우는 아로마틱보다는 반응을 더 훨씬 빠른 속도, 그리고 리액티비티가 더 높습니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거는 챕터 15에 이야기를 했듯이
아로마틱 링은 그 자체가 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스트롱한 일렉트로파일이 있더라도 반응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그 아로마틱 링 자체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낮은 것이죠. 알케는 상대적으로 그 스테어빌리티가 아로마틱 그룹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일렉트로파일이 있다? 그러면 반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로게네이션 중에 이제 브로미네이션인 경우는 BR2만 썼을 때 반응성이 낮아요. 아로마틱 링, 벤젠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촉매를 써줘야 돼요. 이런 페릭 브로마이드 같은 촉매를 써주게 되면 BR 플러스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로마틱 링이 BR 플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요거 그 1학기 때 알켄 에디션 반응이랑 같은 비슷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로마틱 링인 벤젠이 있고 BR2는 일렉트로파일로서 그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페릭 브로마이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런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더블 본드에 있는 파 일렉트론이 BR 플러스, 여기 일렉트로파일이죠. BR 플러스가 여기를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본은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어택을 한 카본이 BR이 에디션이 됐고, 자, 이러한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돼요. 단지 이 카보케타이온은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에서 만들어지는 카보케타이온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그 사이클릭 링에 그 다음에 요 위치가 보면 더블 본드가 있고 그리고 그 알파 위치예요. 즉 알릴릴 위치, 알릴릭 포지션이 케타이온에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카보케타이온인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레조넌스 폼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레조넌스 폼이 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더블 본드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유출 더블 본드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레조넌스 폼이 하나 있고, 또 옆에 있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유출을 더블 본드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해서 그 벤젠의 일렉트로파일의 에나이온이 만들어진 쪽에 브로모가 에디션이 됐고,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상당히 언스테이블하겠죠. 아로마티시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만약 이런 레조넌스 폼이 없다면 이 반응 자체는 거의 일어나질 않게 돼요. 그렇죠? 언스테이블하지만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젠의 그 브로모가 에디션이 된 그 카보케타이온의 그 위치는 더블 본드의 알파 위치 카본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릴릭 케타이온이다, 카보케타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더블 본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리 두 개의 알릴릭 케타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그 인터미디에이트 알릴릭 카보케타이온이죠. 스테어빌리티는 그 출발 물질 벤젠, 이 벤젠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보다 스테어빌리티가 낮겠죠, 당연히. 그렇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어빌리티가 낮아요. 자, 그래서 뒷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에 에디션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더블 본드가 걸려있던 이 자리가 있었고, 자, 요거 1학기 때 공부했던 거. 좀 전에 여기 뭐 그림도 그렸었죠. 알켄에, 자, 이런 알켄에 일렉트로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에디션 반응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파이 본드에 있던 일렉트론 한 쌍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을 준 것이고 왼쪽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일렉트로파일을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왼쪽 카본에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간 이러한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다는 것이죠. 2학기 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출발 물질 자체의 스테빌리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로마틱 그룹인 벤젠의 에너지 레벨이 알켄보다는 낮은 레벨, 즉 more 스테이블하죠. 여기 벤젠, 그죠? more 스테이블해요. 상대적으로 less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거, 일렉트로파일이 한쪽 카본에 각각 에디션이 된 이 상태. 둘 다 카보캐타이온인 것은 맞아요. 단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냥 카보캐타이온이고, 여기는 알렐릭 위치에 카보캐타이온이 있는 요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둘 다 출발 물질보다는 언스테이블하겠죠. 그죠? 카보캐타이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에너지 높이는 알켄에서 델타 G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는 벤젠이 훨씬 그 알켄보다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더 높아요. 그렇죠? 더 높아요. 이거보다는. 따라서 알켄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보다는 벤젠의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의 속도가 느리겠죠. 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갖기 때문에. 자, 그런 에너지 다이어그램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투 스텝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아로마틱 그룹인 벤젠에 브롬이라는 일렉트로파일이 있을 때 이 두 개만 있을 때는 서브티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촉메인 페릭 브로마이드를 쓰게 되면 브롬과 페릭 브로마이드로부터 Br 플러스라는 새로운 좀 더 스트롱한 더 반응성이 높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그런 브로모 캐타이온이라는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아로마틱 링에 있는 파이 일렉트론이 Br 플러스를 어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스텝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두 번째보다는 느린 속도예요. 슬로우 리액션. 그리고 알렐릭 카보캐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겠고, 자, 여기는 이미 그 아로마티시티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죠. 따라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중간체로부터 페릭 브로마이드 마이너스가 뉴클레어 파일로 작용을 해서 여기 있는 그 브로모가 에디션이 된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돼요. 즉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하이드로젠 엘리미네이션이.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이원 메커니즘이라는 의미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번째 반응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인터미디에이트가 난 아로마틱이었지만 더블 본드가 만들어진 순간 다시 아로마틱 링의 안정한 그러한 벤젠 페닐링을 갖고 있는 브로모 벤젠이라는 프로덕트를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반응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투 스텝 반응에 대해서 일렉트로필릭 브로미네이션이 일어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 스텝에 걸쳐서 출발 물질도 아로마틱, 프로덕트도 아로마틱이에요. 그렇죠? 단지 인터미디에이트만 엔티 아로마틱을 경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프로덕트는 벤젠과 비교를 하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자, 출발 물질 벤젠, 여기가 벤젠이 있고 이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브로모 벤젠이 되겠죠. 약간 낮은 에너지 값을 갖겠죠. 이런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죠. 알릴릭 카보케타리온. 여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이 그림은 에디션 반응 챕터 15에서 우리가 벤젠의 특성으로 배웠던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를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벤젠의 아로마틱 그룹에 브로미네이션 했을 때 페릭 브로마이드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패스웨이가 가능해요. 하나는 서브티션 반응, 한쪽은 에디션 반응. 가능하고, 만약에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다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브로모벤젠이라는 프로덕트를 얻게 되고, 에디션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런 프로덕트가 나와줘야 되겠죠. 에디션이니까 더블 본드에 브롬이 각각 하나씩 붙는 거죠. 그래서 브로모 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브티션 반응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그룹이에요. 그렇죠? 프로덕트가. 반면에 에디션이 된 이 프로덕트는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따라서 아로마틱 그룹이 훨씬 스테이블하겠죠. 그 이야기는 에디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에디션 프로덕트인 경우 여기 더블 본드에 각각 브로모가 에디션이 됐고, 더블 본드는 이제 싱글 본드가 되는 것이죠. 이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보면 출발 물질보다 높아요. 엔도고닉이죠.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서브티션이 되어 있는 브로모벤젠인 경우는 에너지 레벨이 출발 물질보다 낮아요. 델타 G만큼. 따라서 아로마틱 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브로모벤젠의 서브티션 반응은 엑소고닉한 것이죠. 따라서 이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브로미네이션에 대한 특성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할로겐, 클로리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 프로리네이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클로리네이션은 거의 똑같고 하지만 클로리네이션은 거의 비슷해요. 페리클로라이드라는 촉매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그 프로리네이션은 좀 예외적으로 보면, 이 프로리네이션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의해서 프로리네이션이 잘 안 돼요.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반응으로. 그 이야기는 그 프로리 마이너스 자체가 너무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의 싱글 프로덕트를 얻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고요. 단지 이러한 좀 특수한 리에이전트를 쓸 경우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나이트로젠의 프로로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프로로 TEDA BF4라는 특수한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 경우는 그 프로린 프로스라는 좀 더 그 마일드한 그 일렉트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에이전트가. 이런 경우는 여기 혹은 올소 혹은 파라 위치에 혼합물 형태이긴 해도 프로리네이션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요거는 워낙 그 실험실적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반응이기 때문에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있어서는 플로리네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네요. 자, 아이오디네이션은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클로리네이션은 브로미네이션하고 비슷해요. 페리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을 써주게 되면 똑같이 클로린 플러스라는 그런 좀 더 반응성이 높은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브로미네이션과 동일하게 클로린, 그 다음에 페릭 클로라이드,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면 클로린 플러스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로 페릭이라는 반응성이 높은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벤젠링이 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페릭 클로라이드를 촉매로 사용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아이오디네이션은 아이오딘 자체는 가장 반응성이 낮아요. 왜냐면 가장 베이직한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할로겐의 특성을 한번 리뷰를 할게요. 자, 할로겐은 크게 네 가지: 플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에 N아이온 보면 플로린 마이너스가 가장 높은 베이시스트를 갖고 상대적으로 아이오딘 마이너스가 위크해요. 그 이야기는 아이오딘이 이런 특성을 좀 가져주면 아이오딘 플러스가 이제 일렉트로파일로서 반응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얘도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아이오딘 자체는 거의 뉴트럴한 특성을 갖습니다 하는 거죠.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특성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응성이 약한 거죠. 매우 약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옥시던트를 써줘야 돼요. 아이오딘 자체를 옥시데이션을 시켜버리게 되면 I2가 2 이퀴벌런트의 아이오딘 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돼. 이 안에서, 이 조건에서. 그럼 상당히 이제 일렉트로파일로서 반응성을 높게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옥시던트를 촉매로 써줍니다 하는 이야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로마틱 그룹이 아이오딘 플러스를 어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은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엘리미네이션 1, 이원이 일어나면서부터 아로마티시티가 복원된 아이오도 벤젠이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사실 일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진행이 되겠지만 반응성 자체가 브로미네이션이나 클로리네이션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서브티션 반응성을 보입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로마틱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의 첫 번째 할로게네이션을 설명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첫 번째 할로게네이션, 플로리네이션이 있고 클로리네이션, 브로미네이션이 있고 아이오디네이션,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거의 선택적인 싱글 프로덕트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반응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죠? 특수한 레이저트를 쓰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페릭 할라이드, 클로라이드나 브로마이드 촉매를 쓰게 되면 반응이 잘 일어나죠. 여기는 옥시던트를 촉매로 써주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트레이션을 이야기를 할게요. 할로게네이션은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나이트레이션이에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세 번째는 설포네이션.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유사해요. 프리델 크라프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하는 프리델 크라프트를 통해서 알킬레이션 혹은 아실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이트레이션. 나이트레이션이라면 아로마틱 링의 NO2라는 평소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를 잘 안 해요. 복잡하니까. 그럼 되게 헷갈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NO2로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요. NO2.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이오닉 특성을 가진 치환기죠, NO2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이트로 그룹을 그냥 NO2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걸 좀 더 정확히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이트로젠 옥시전은 더블 본드, 그 다음에 또 다른 옥시전 하나는 싱글 본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나이트로젠이 4개의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 옥시전은 2개의 본드니까 뉴트럴이에요. 근데 여기 옥시전은 하나의 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이트로젠은 플러스, 싱글 본드를 갖고 있는 옥시전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더 정확히 그리는 것이죠. 여기 하여튼 나이트로 그룹이에요. 자, 이러한 그 나이트레이션이 된 프로덕트, 나이트로 벤젠을 얻는 이런 반응이에요. 자, 여기 일렉트로 파일은 그 NO2의 나이트로젠 플러스라는 일렉트로 파일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죠. 나이트로늄 아이온이죠. 캐타이온, 나이트로젠의 플러스, 그다음에 더블 본드에서 옥시전.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4개의 본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반면에 옥시전은 2개의 본드니까 그냥 유출을 해요. 자, 이렇게 된 나이트로늄 아이온이 일렉트로 파일이 되고,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나이트릭 애시드 HNO3. 그래서 나이트로랑 똑같아. NO2 여기에 옥시전이 알코올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갖고 나이트릭 애시드 플러스 설퓨릭 애시드 황산이에요. 이 두 개가 있게 되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고, 그러면 옥소늄 캐타이온이 된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으로부터 나이트로늄 캐타이온을 만드는 것이죠. 그 나이트릭 애시드 플러스 한 설퓨릭 애시드, 요 두 개, 요거를 우리가 혼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믹스드 애시드, 한글로는 뭐 혼산. 자, 요걸 이제 실험실적으로 만들어요. 보통 뭐 1대 3 뭐 이런, 뭐 1대 4 이런 비율로 만들게 되면 자, 나이트릭 애시드의 스트롱한 설퓨릭 애시드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옥소늄 캐타이온이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옥시전 마이너스가 더블 본드를 만들고 이 본드는 끊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물이 하나 나오고, 물 분자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나이트로늄 캐타이온이라는 반응성이 아주 높은 일렉트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산으로부터.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나이트로늄 아이온의 아로마틱 링이 어택을 하면 됐죠. 나이트로젠이 플러스니까. 그리고 더블 본드는 싱글 본드가 되고. 자, 그러면 알릴리 카보캐타이온에 여기 나온 물이 뉴클레오 파일럿을 적용을 해서 엘리미네이션 1 메커니즘에 의해서 더블 본드를 만들면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나이트레이션은 반응성이 아주 높은 그리고 아주 유용한 그런 반응이에요. 이제 세 번째 설포네이션이에요. 설포네이션. 그래서 설포네이션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지는 않아요. 나이트로 그룹처럼 설포네이션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그룹에 SO3H 요 그룹이 도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3H라는 그런 설포닉 애시드 그룹, 설포닉 애시드 그룹을 도입을 하는 그 방법이 설포네이션이에요. 설포닉 애시드. 자, 이 메커니즘은 이제 앞에 나왔던 나이트로늄 아이온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레이전트 당연히 좀 다르겠죠. 요번에 쓰는 레이전트는 퓨밍은 이제 발연, 그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죠. 퓨밍 설퓨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이 가스에 해당되는 SO3 가스, 이게 퓨밍이고, 그 다음에 설퓨릭 애시드니까 H2SO. 그렇죠. 요 리퀴드 안에 포화 가스량이 녹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약 뚜껑을 딱 열게 되면 이제 SO3 가스가 연기처럼 나왔을 때 마시면 안 되죠. 자, 그거를 우리가 퓨밍 설퓨릭 애시드 좀 길잖아요. 그리고 오레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레옴이 퓨밍 설퓨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요 SO3 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설퓨릭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일렉트로파일은 그 반응 조건에 따라 어느 쪽이 둘 중에 하나예요. SO3-로 있거나 SO2OH 이렇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SO3-로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애시디티가 조금 약한 경우, 그리고 온도가 좀 높을 때, 그럴 때는 SO3- 상태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애시디티가 좀 높을 때는 여기가 OH가 되겠죠, 그죠?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이때는 SO3H 상태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은 SO3- 혹은 SO3H 중에 하나 형태로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뒤에는 다 동일해요. 아로마틱 링이 설퍼 플러스 여기를 어택을 하고 더블 번드가 싱글 번드가 되고, 그러면 알릴릭 카보케타온이 만들어지고 엘리미네이션 1 반응이 이런 여기 이제 베이스가 있죠, 그죠? 이 베이스가 여기를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회복이 되는. 단지 여기는 앞에 반응과 다르게 뒤에 최종 프로덕트까지 다 리버스로 해요. 그렇죠? 이런 특성만 앞에 거랑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오르게닉 리액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브로미네이션, 클로리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 같은 할로게네이션, 그리고 나이트레이션, 그리고 설포네이션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챕터 16에서 이제 일렉트로파일의 마지막 프리델 크라프트 두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자, 프리델 크라프트는 크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알킬레이션을 하기 위한 프리델 크라프트 그냥 리액션, 뒤에 나오는 거는 아실레이션을 하기 위한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 이렇게 두 개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알킬레이션이에요. 자, 알킬레이션은 벤젠과 같은 아로마틱 링에 알킬 그룹을 서브티션 시키는 것이죠. 알킬 그룹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겠지만 아로마틱 링에 R 그룹이 서브티션이 되는 거죠. 프리델 크라프트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물론 여기는 RX가 필요하겠죠. RX의 R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알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투스텝 반응이 이제 똑같이 앞에 나왔던 서브티션 반응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단지 이제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요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CH3, 중간에 있는 카본, 세컨더리 카본에 클로로가 붙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RX에 해당되는.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CH3 요게 R이 되겠고, 중간
CH X에 해당되는 크로로가 있네. 뭐 브로모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있게 되면 크로로는 럼페 일렉트론이 무려 6개나 있죠. 그죠?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알루미늄 어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 본드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E2처럼, 마치 E2처럼 이 크로로 플러스가 알루미늄 쪽으로 가버리고, 그럼 여기는 알루미늄 테트라클로라이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 자리가 할로겐, 크로로나 브로모가 있던 요 자리, 이 R 케타이온이 만들어져요. 요게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뜻이죠. 요 자리. 그죠? 할로겐이 있었던 이 자리, 요 케타이온, 요게 일렉트로파일이에요. 프리델 크라프트는. 거기 이제 나와 있네죠. 크로로나 혹은 뭐 그 브로모도 괜찮고, 럼페 일렉트론이 알루미늄을 어택을 하면서 이 카본과 할로겐 본드가 쉽게 디소시에이션이 돼요. 그러면 할로겐이 알루미늄으로 간 사이에, 그렇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4가 됐고 마이너스로 요 크로로가 있을 때 요 카본에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요 카본 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벤젠링이 요 카본을 어택을 하고, 역시 알릴리 카본 케타이온이라는 언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마이너스가 뉴클리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엘리미네이션 1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다시 복원이 되면 프로덕트인 R 그룹이 아로마틱 링에 서브티션이 된 그런 프로덕트를 얻는 알킬레이션 프로덕트 중에 가장 유용한 그런 반응이 프리델 크라프트 리액션이에요. 자, 근데 이제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이 뭐 만능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반응이 잘 안 될 수 있는 제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알킬 할라이드 RX죠. 는 뭐 주로 알킬 클로라이드, 알킬 브로마이드, 알킬 아이오딘 이런 세 개를 주로 많이 써요. 프로린은 조금 예외적이고. 근데 이제 이때 아로마틱 알킬 대신에 아로마틱이라든지 바이닐릭 이런 할라이드는 프리델 크라프트에 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X의 R이 아로마틱 링의 크로로, 이거를 아로마틱 링을 R을 아로마틱 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어택을 하고 이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로마틱 링에 카본 케타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렉트로파일이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언스테이블해요. 잘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더라도 곧장 분해가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로마틱 링의 할로겐 이런 거는 이제 프리델 크라프트에 안 맞고, 똑같이 바이닐릭 할라이드도 언스테이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닐릭 클로린, 바이닐 브로마이드를 만약에 RX로 썼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바이닐릭 그룹에 플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언스테이블이에요. 잘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로마틱 할라이드나 바이닐릭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프리델 크라프트 잘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틱 링 RX는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알킬을 쓴다고 봤을 때, 여기에도 또 이 치환기가 Y 그룹이 이러한 그룹이 있으면 또 프리델 크라프트가 잘 순수하게 반응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요 Y 그룹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개 그룹은 여기 박스 안에 있듯이 Y가 아주 강력하게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하는 그룹인 거고, 케타이온이라든지 NO2라든지 나이트릴이라든지 설포닉 애시드라든지 알데하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키톤이라든지 카복실릭 애시드, 에스터 이런 것들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으로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로마틱 그룹이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뉴크레오피리시티가 낮아지게 돼요. 즉 이런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붙어 있게 되면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더라도 반응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로마틱 그룹에 Y라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중에 좀 스트롱한 게 있다면 설령 그 RX로부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처리를 해서 R 플러스라는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반응성을 아로마틱 그룹의 뉴크레오피리시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취환기들,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이런 게 있으면 좀 반응성이 낮아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이 Y 그룹이 너무 베이직한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민 계통, R2N, 세컨더리 아민 등등등. 이 Y가 이번에는 좀 스트롱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경우, 대표적으로 NH2, NHR, NRR 등등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있게 되면 이 자체가 이 Y 그룹이 뉴크레오파일이 되겠죠. 그죠? 뉴크레오피시티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 Y 그룹이 만들어진 이 일렉트로파일을 이 Y 그룹이 어택을 해버려요. 근데 나는 아로마틱 링이 어택을 해야지 여기 프리델 크라프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프리델 크라프트의 그 비율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프리델 크라프트의 그 순수한 프로덕트를 얻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아로마틱 링의 알킬 그룹이 이제 알킬레이션이 되었죠. 그러면 이 R 그룹이 액티베이팅 그룹, 우리 이제 챕터 16에서 그 치환기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느냐, 디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느냐,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역할이 되겠죠. 알킬레이션 하나가 됐어 일단은. 근데 나는 그 알킬레이션 하나 된 것만 프로덕트를 얻고 싶었어요. 아로마틱 링에 알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나는 요거를 메인 프로덕트로 나는 원했어요. 근데 이 R 그룹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인덕티브 이펙트로 해서 일렉트론을 도네이팅을 하게 돼. 아로마틱 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두 번째 R 그룹이 여기 파라 위치로 쉽게 또 들어가게 돼요. 파라 위치로. 그러면 다이 알킬레이션이 되는 거죠. 원치 않았던 데가. 그런 이제 폴리까지는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알킬레이션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요것만 원했어. 내가 이걸 원한다면 조금 낫긴 하겠지만 요 다이 알킬레이션 프로덕트는 원치 않는 프로덕트였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메인으로 이 모노 알킬레이션이 된 프로덕트를 얻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런 또 약간의 제한 요소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항상 일어나진 않지만 그 R 그룹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두 개의 프로덕트로 다시 믹스처로 얻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이드라이드 혹은 알킬 그룹의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한 그 반응이 되겠죠. 자, 특히 이 프라이머리 R에 클로라이드나 브로마이드가
브로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리어레인지먼트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죠. 자, 카본 노말 부칠 프라이머리 카본 CH2에 클로라이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해서 프레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했더니, 사실은 이제 디자인을 했던 것은 요거예요. 요 프로덕트, 그죠? 노말 부칠에 여기 클로린이 있었던 요 프라이머리 카본에 알킬레이션이 된. 근데 이게 35%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60% 이상이 뭐냐면 아이소 부칠 그룹이 알킬레이션이 된 2번 카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카본이죠, 그죠? 2번 카본에 아로마틱 그룹이 어택을 한 요 프로덕트 오히려 메인으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를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이 가장 언스테이블하죠. 1학기 때 배웠듯이 세컨더리가 그 중간 정도, 터셔리 카보케타이온이 가장 스테이블하고 잘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카보케타이온의 스테이빌리티는 프라이머리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리고 터셔리가 가장 스테이블하다라고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는 거죠. 터셔리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은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근데 저기 보면 너멀 부칠 요거를 이제 R 클로라이드로 사용을 했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클로린이 어택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카본에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둘 중에 하나 하이드라이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이드라이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겠죠, 그죠?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그렇게 되면 여기는 CH3가 되고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져요. 2번 카본. 근데 요거는 세컨더리죠, 그죠? 세컨더리. 그러니까 여기보다 프라이머리보다는 세컨더리가 조금 더 잘 만들어지겠죠. 요 인터미디에이트가 아로마틱 링이 어택을 하게 되면 요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인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프로덕트가 65%, 프라이머리 프로덕트가 35%. 이런 그 하이드라이드 시프트에 의한 두 개의 혼합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또 제한 요소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의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는 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극단적인 터셔리가 나오는 경우, 자, 여기 터셔리 부칠 그룹이 옆에 있고 프라이머리 CH2에 클로린이 있는 경우, 그러면 프라이머리 CH2 케타이온이 일단 만들어지고 클로린이 떨어지면서 요거보다는 메틸 그룹이 시프트가 되게 되면 여기 터셔리 카본에 일렉트로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보다는 터셔리가 훨씬 안정하게, 훨씬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이 아로마틱 그룹과 서브티션 하는 비율은 거의 없고, 터셔리로 알킬 시프트가 된 요 일렉트로파일에 아로마틱 그룹이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거의 메인 프로덕트는 터셔리 카본이 알킬레이션이 된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프레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이에요. 아실 그룹은 카보닐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로마틱 링에 아실 클로린 혹은 아실 브로마이드를 사용을 하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쓰는 경우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링에 카보닐 R 요 모이어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실 그룹이 프로덕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프레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하고 아실레이션은 그 반응에 참여하는 일렉트로파일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인 경우는 R 카보닐 클로라이드 혹은 브로마이드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똑같이 어택을 해서 이 본드가 쉽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카보닐 그룹 카본에 플러스가 형성이 되고, 요거는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옆에 있는 옥시전에서 일렉트론이 트리플 본 그 카본 쪽으로 시프트가 되게 되면 레조넌스 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같이 잭을 하고 이 본드가 끊어지고, 어버키타이온이 카본이 먼저 생기고, 근데 럼프 일렉트론을 옥시전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되면 레조넌스 폼이 카본은 트리플 본드 옥시전이 되고,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카본의 마이너스 혹은 옥시전의 카본의 플러스 혹은 옥시전의 플러스 띄고 이 두 개의 일렉트로파일이 레조넌스 폼을 갖게 돼요. 따라서 아실 캐타이온이 카본의 플러스가 있거나 옥시전의 플러스가 있는데 두 개가 레조넌스 폼인데 그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렇죠? 아실 캐타이온은 하지만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아로마틱 링이 여기 있는 카본을 어떻게 하겠죠? 어택을 하고, 똑같이 알루미늄 테트라클로라이드 마이너스가 뉴클레오파일로서 디프로토네이션, 엘리미네이션 1을 하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회복이 되어서 프로덕트는 아실 그룹이 들어간 R 카본이죠. 아실레이션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자, 요 아실레이션은 그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하고 조금 다른 거, 폴리 아실레이션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이 아실레이션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아실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아실레이션 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에요.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 따라서 전체 링의 그 뉴클레오피리시티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일렉트로 파일이 있더라도 여기가 에디션이 되는 이런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거의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은 주로 한 개의 아실 그룹이 서브티션이 되는 이런 프로덕트를 주로 얻을 수, 요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 아실레이션 같은 프로덕트는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렉트로파일과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사례 그리고 메커니즘을 소개를 했고, 1학기 때 배웠던 SN2, SN1하고는 서브티션 반응은 동일하죠. 하지만 메커니즘이 달라요. 만들어진 인터미디에이트도 다르고, 우리가 1학기 때 서브티션 반응에서 우리가 SN2, SN1 요 두 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챕터 16에서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을 지금 공부를 했죠. 이 두 개는 서브티션 반응이라는 공통점은 있긴 해도 인티미디티 구조라든지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티션 반응에는 1학기 때 배웠던 SN2 그리고 SN1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물론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뉴크레오필릭도 있어요, 그죠?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이렇게 1, 2, 3, 4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SN2, SN1하고는 달라요.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뉴크레오필릭이나 일렉트로필릭이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 수요일 수업에는 이제 챕터 16에서 좀 더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오게닉 리액션의 기본 원리를 공부를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좀 전에 그 할로게네이션, 나이트레이션, 설퍼네이션, 프리델크라프트, 알킬레이션, 아실레이션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다양한 일렉트로파일의 벤젠이나 아로마틱 링이 어택을 해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치환기가 한 개 있을 때 이 치환기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어떤 영향성을 미치게 될까요? 두 가지 영향성을 공부를 할 거예요. 리액티비티에 대한 영향성, 두 번째는 포지션, 일렉트로파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영향성이 있어, 이 Y그룹에 의해서. 그래서 이 Y그룹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그룹핑을 할 거고, 이 세 가지 그룹핑에 의해서 아로마틱 그룹의 서브티션에 대한 반응성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위치는 일렉트로파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하는지, 올소, 메타, 파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올소와 파라는 동시에 일어나요. 올소 파라이냐 혹은 메타냐, 요 그 방향성, 요 영향성에 대해서 수요일날 수업 때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끝나게 되면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공부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